자, 이제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 진행할 텐데요. 휴식 시간이 짧았죠, 많이. 네. 하지만 저희가 예정된 시간은 4시까지 일단은 하고 또 라운딩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발제입니다. 네. 최근 장애인 복지에는 이제 PCP, 사람 중심 생각, 사람 중심 계획, 자기 결정과 같은 이제 키워드들이 상당히 많이 익숙하게 이제는 좀 다가오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 강화를 위한 이제 프로그램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건강증진팀의 김일환 팀장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주도 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릴 건강증진 팀장 김일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세부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기 전에 자기주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게 되었는지 배경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장애인 서비스 전달 체계 변화입니다. UN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개인별 맞춤 그리고 자기결정권, 지역사회 참여를 장애인 정책과 서비스에서의 주요 개념이라고 규정하였는데요. 이 세 가지 핵심 개념과 그리고 현 장애인 복지 정책은 장애인이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서 자기 결정과 그리고 능동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권리를 증진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획 배경으로는 자기주도 지원인데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개인의 선택을 보장하는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자기주도 지원입니다. 자기주도 지원 모델은 1970년대 미국에서 자립생활 운동과 함께 시작하였는데요. 점차 장애인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보편적인 모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주도 지원은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의사결정 권한과 예산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되는데요. 현재 복지 현장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 예산제의 배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선택을 보장하는 장치의 역할로서 장애인과 가족의 의사결정 권한을 중시하고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전문가가 아닌 장애인과 가족이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였는데요. PCP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시거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본 기관의 비전인 사람을 바라보고 혁신을 추구하는 아르딤을 실현하고자 사람 중심 실천을 위한 서비스와 직원 교육 그리고 사람 중심 실천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복지 서비스를 기관 중심에서가 아니라 이제 벗어나서 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당사자가 스스로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서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주도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자기주도 강화 사업을 통해 가족의 양육 스트레스를 저하시키고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당사자에게는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하고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업에서 사람 중심 실천, 자기주도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기의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하기 전에 계속해서 이제 나올 용어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리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기관에서는 전 직원이 사람 중심 실천 PCP 교육을 받고 사업을 계획할 때 어떤 사람 중심 실천을 실행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 중심 실천을 하면서 다양한 PCP 도구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두 그림은 OPD로 긍정적인 자기소개 한 페이지 설명서인데요.
당사자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서 당사자의 강점, 그리고 당사자를 잘 지원하는 최고의 방법, 그리고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 당사자를 위해 중요한 것을 한 페이지 안에 당사자 혹은 보호자, 활동 지원사 등 당사자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작성하게 됩니다. 이 OPD는 당사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OK와 나도 OK인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문제 혹은 상황을 분석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당사자와 지원자, 보호자의 관점에서 잘 되고 있는 것 혹은 괜찮은 것,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혹은 괜찮지 않은 것을 분류하고 상황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다음은 좋은 하루와 나쁜 하루인데요. 이것은 당사자가 하루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보낼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하루를 정리해보고 지원자가 최상의 지원을 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이고요. 매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과 그리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람 사이에 최상의 매칭을 제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기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원자에게 있거나 혹은 없어야 하는 성격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당사자의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임포턴트 2와 임포턴트 4는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과 그 사람을 위해 중요한 것에서의 균형을 찾는 것인데요. 두 가지의 내용이 상충하거나 이제 안전과 건강을 해칠 때 무엇보다 둘 간의 균형을 가지고 지원자가 최상의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완대체 의사소통 AAC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언어의 표현과 이해가 어려운 당사자에게 쉬운 이미지 등을 활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제공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용어에 대해 설명을 간단히 드렸는데요. 자기주도 강화를 위한 사업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방학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아르딤 계절학기는 2주간 이제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특수체육교사, 강사, 실습생 등 다양한 인력이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가족운동 코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 2회 5개월간 특수체육 교사가 진행이 되고요. 내 맘대로는 발달장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 2회 10개월간 특수교사가 언어저열사나 작업치료사와 함께 협업을 해서 보호자와 함께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진행하였습니다. 새 사업을 이제 하나씩 사례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아르딤 계절학기는 장애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과 그리고 스포츠, 현장학습, 선택활동 등으로 방학 동안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기 결정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운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느레랑 학교라는 특수교육지원청에서 지원사업으로 보조금과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였었는데요. 사업이 종료되면서 이제 보호자와 이용자분들이 방학 동안에 프로그램이 다 이제 가정학습 기간이나 휴강을 하다 보니 이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계속 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제 아르딤 계절학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고요. 기존에 사회복지사가 5대1로 이제 학급을 운영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당사자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개별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이용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력적인 부분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에 한계가 계속 있어서 본 기간에서는 이제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직원이 1인 1프로그램씩을 담임을 맡는 옹알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옹알이 지원자들의 역할은 수업을 모니터링하고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 중 하나로 항상 욕구조사나 간담회를 진행할 때마다 학급수와 인원수에 대한 증언 부분이 욕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체육 교사의 지원으로 저희가 전문 스포츠반을 신규 개설해서 확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추진 과정으로는 이용자를 모집하고 보호자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이제 이용 협약서와 아까 용어 설명에서 설명드렸던 OPD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OPD는 프로그램실 안에 이제 비치를 하였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지원자들에게 사전에 공유를 해서 당사자를 이해하는 데 지원하는 역할을 조금 하였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계절학기를 이중화 운영을 하고 10일차에는 이제 수료식과 만족도 조사 그리고 평가회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변화로는 1차년도에는 이제 일상생활 교육과 체험학습, 선택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의사소통판을 활용해서 감정 표현을 지원을 하였고요. 시각화 자료를 활용해서 의사소통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람 중심 실천으로 저희가 OPD를 활용을 하고 2차년도에는 이와 더불어서 보완 대체 의사소통인 AAC를 활용해서 이용자가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기회의 폭을 조금 확대하였고요. 코트라스 프로인 아까 저희 사업에서 안내드렸던 전산화 인지재활 태블릿을 활용을 해서 이용자들이 인지활동 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람 중심 실천의 영역으로는 지원자들이 조례와 종례를 통해서 이용자들의 강점을 발견을 하고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논의를 하였고요. 최상의 이제 지원 방법을 도출하고자 저희가 이용자가 좋아하는 것 아니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매일 관찰 일지에 작성을 하면서 수료식에는 당사자들의 OK와 not OK를 정리해서 포토북으로 제작을 해서 보호자분들에게 공유해드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장애 당사자의 욕구를 이제 충족하고 체력 증진과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였는데요. 다음으로는 가족운동 코칭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족운동 코칭은 이제 장애인이 건강 증진에 대한 욕구를 반영한 사업인데요. 장애 당사자의 체육 활동 기회를 활성화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가족이 직접 장애 당사자를 운동 코칭할 수 있도록 하여서 저희가 가족 간의 유대감도 강화시키고 프로그램이 이제 종결된 이후에 이용자분들이 많은 이제 운동이 감소되기 때문에 종결된 이후에도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이렇게 되는데요. 어떤 활동들이 진행이 되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개별 운동 지원으로 진행된 영상들, 활동들을 영상으로 담아 보았고요. 여기는 스마트 헬스실에서 활동한 영상들로 저희 이따가 라운딩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은 가족 운동 코칭 활동 영상들입니다.
영상은 저희가 지역사회에 있는 체육시설들이나 아니면은 왕대산 저희 옆에 바로 산이 있거든요. 그런 산을 이용해서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을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네, 영상으로 가족운동 코칭의 변화를 조금 보여드렸는데요. 우선 1차년도에는 저희가 개별 운동 지원으로 운동 지도로 진행이 되었는데 특수치료의 이용 기간이 이제 한정이 되다 보니까 종결 후에 이제 이용자분들이 운동량이 감소하거나 체중이 이제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재활의 지속 가능성이 있는 욕구가 조금 보호자들에게 있어서 저희가 보호자에게 운동을 코칭을 해서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5개월간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상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이용자를 위해 모집을 해서 자기주도적으로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 보호자와 당사자에게 코칭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나 이제 운동하는 방법들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부 추진 변화에서는 1차년도에는 개별 운동 지도로 진행을 하였고요. 2, 3차년도에는 가족 운동 코칭으로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제 보호자에게 OPD를 활용을 해서 이용자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상담을 진행을 하고 ICF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상담과 사례회의를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맘대로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내 맘대로는 사람 중심 계획과 지역사회에서의 이제 적절한 교수 전략을 활용해서 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 방법으로 지역사회 중심 교수를 포함한 자기결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발달장애 청소년의 자기결정 능력을 함양하고자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1차년도에는 발달장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희 특수교사와 작업치료사가 협업을 해서 보호자와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2차년도에는 조금 더 대상을 확대하였는데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언어재활사와 협업을 해가지고 AAC 책자를 제작하고 의사소통을 조금 더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추진 과정으로는 적응행동 검사를 통해서 이제 평가와 상담을 진행하였고요. PCP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당사자가 스스로 활동을 선택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활동을 계획하는 역할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지역사회에 실습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자기결정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1차년도에는 이제 지역사회 실습이 저희가 분기별로 1회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속적인 활동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보호자분들의 만족도 조사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 1회로 저희가 기간을 조금 더 조정을 해서 보완하였고요. 또한 자기 점검과 보완 대책 의사소통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지역사회 기술과 전반적 독립이 향상된 것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당사자가 긍정적인 자기 인식과 그리고 선택과 결정 그리고 계획하고 평가 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다양한 사람 중심 계획 도구를 활용하였는데요. OPD와 당사자가 좋은 하루를 보낼 때 하루를 정리하고 지원자가 최상의 지원을 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에게 괜찮은 것 그리고 괜찮지 않은 것을 분류하고 상황을 분석하였는데요.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을 반영을 해서 수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PCP 도구들을 활용해서 당사자가 스스로 일과를 선택하고 계획하는 작업들을 진행한 후에 이제 지역사회에서 나가서 연습을 하는 활동들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지역사회에 나가서 이제 다양한 상담들도 이용해보고 대중교통도 타보고 그리고 노래방을 좋아하는 이용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에 가서 본인이 원하는 노래들을 부르기도 하고 요리도 해보고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였고요. AAC를 활용을 해서 이용자분들이 이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이용자분들이 본인이 선택하고자 하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보호자에게 이제 가정에서 연계할 수 있는 과제들을 계속 내드렸고요. 과제를 부여한 후에 이제 보호자분들이 직접 담당자에게 피드백을 드리는 형태로 저희가 다음 활동을 보완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당사자와 보호자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조금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내 맘대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영상 먼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매우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동선 아르제리 기관에서 이 프로그램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족을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재윤이가 이 수업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일주일 내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재윤이가 타 기관에서도 여러 복지관, 사소센터, 치료실을 많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소연 선생님 이 내 맘대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 했는지 기억을 하고 있는, 이런 기억이 오래 장기간 이렇게 오래 가는 것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소속된 학교도 없고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이 프로그램 취지 자체가 자기 결정할 때 안 해도 돼, 힘든데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재윤이가 그 전에도 선생님이랑 수업을 해봤지만 믿고 따르고 있고, 자기가 어떻게 했을 때 이 선생님은 엄마보다도 더 받아줄 것 같은 안정감과 재윤이가 가장 신뢰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을. 네, 다음으로는 이제 참여자 또는 가족에 대한 변화점을 인터뷰 영상으로 계속해서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윤이가 이 수업 시간을 기다려하고 한 번 했으면 다른 데 가서 자랑하고, 그 다음 주에 선생님이랑 뭐 할 거예요 라고 또 자랑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다른 기관 선생님들은 안 맞는데 다른 부분에서 말을 많이 하고 다녔고, 재윤이는 그래서 가장 큰 변화가 기대하고 기다렸고 기억하고 또 해보려고 하는 게 가장 크게 변했고, 그리고 도서관, 여기 꿈틀의 도서관 이용할 때는 집 근처에도 도서관이 있고, 오래 다니는 10년 넘게 다니는 나의 복지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서관에서 키오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대중교통을 해서 가는 거, 걸어가 보는 거, 선생님이 했던 거를 똑같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재윤이가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빠와 여동생이 주말에 와서 선생님이 여기서 나가서 버스 정류장, 그 같은 버스 정에서 버스 같은 거 타고 그대로 해본 거, 선생님이랑 했을 때 기억이 좋고 많이 남아있는데, 이거를 주말이긴 해도 아빠하고 여동생이랑 똑같이 해보고, 저는 제 차를 운전하면 동영상 촬영을 하니까 사람 멤버는 바뀌었는데 재윤이는 좋은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해봐서 기억이 많이 남고, 주로 이용하는 나래를 복지관 우리 우수 VIP거든요. 근데 거기 말고 이쪽 꿈틀의 도서관에서도 여기는 새 책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특성들을 지역사회에 잘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너무 좋았고, 아빠하고 여동생도 처음에 주말에 그냥 좀 쉬지, 그냥 복지관 선생님이랑 한 타임 수업했던 거 굳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해야 되냐라고 솔직히 재윤이 아빠는 말을 했어요. 근데 재윤이가, 저는 알죠. 재윤이랑 잘 때 빼고 24시간 같이 있으니 애가 그래도 선생님 만나서 좋은 기억이 있어서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정도는 좀 못하냐.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툭 튀어나왔지만 해보고 재윤이 반응 보고 또 우리는 계속했어요. 계속하고 있고, 이제 집에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거리가 상당히 있죠. 저는 일동산 사니까. 근데 해봤는데 재윤이는 이제 모든 이렇게 했던 게 좋으니까, 가족들이 협조를 처음에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했지만 협조해주고 노력해주고 이렇게 해서 좋게 끝나는 건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걸로 해서 끝나니까 주말이 더 알차진 것 같고, 짜임새 있는 주말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영상에서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사자가 원하는 활동들에 대해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이 프로그램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뿐 아니라 이제 가족들이 거기에 대해 같이 지지하고 지원하고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제언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결론에서는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이제 자기 결정이나 자기주도 학습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능력과 이제 필요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 중심적 실천의 근간을 둔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고, 무엇보다 이제 장애인이 이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요즘 복지에서 개인 예산제에 대해 이슈가 되고 있죠. 공급자 중심의 일반적인 복지 방식이 아니라 이제 복지 제공에서 장애인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가 도입될 전망인데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선택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당사자 중심의 이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지원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험기관에서는 전 직원이 이제 사람 중심 실천 교육을 이수하고 사람 중심 실천을 사업에 어떻게 반영할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교육도 받고 자조모임도 같이 진행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적 그리고 물적 자원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수많은 이제 자원들을 두드리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쳤는데요. 무엇보다 자기주도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원하는 삶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는 동료분들과 함께 자기주도 강한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제, 세 번째 발제 잘 들었고요. 네, 지금 시간은 이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아마 발제를 들으시면서 혹은 자료집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댓글로 이제 그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좀 또 부담스러워서 질문을 못 하시는 분들은 자료집에 보시면은 이제 담당자의 내선 번호와 또 이메일 주소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메일로 문의 주셔도 되고 추후에 이제 전화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그 손을 들어 주시면은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상사상력 장려부터 하셨는데요. 선생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선생님, 답변 잘 들었고, 선생님, 지금 여기 화성에서는 지금 여러 2대 운영하고 계시나요? 지금 성인용이랑 아동용은 2대 운영하고 계시는데 2대 다 지금 제조사가 달라요, 선생님 맞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동용 같은 경우는 지금 엔젤로보틱스 걸 사용하고 있는데, 엔젤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시티브 모드가 조금 발달돼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되게 발달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차이점이라든지 그리고 그 운영했을 때 그 장점들 조금 제가 해보실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 대형 모드는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구동 자체가 단순히 이제 이용자의 동작에 의해서 작동되기보다는 이제 엑소 아틀레타 아시아의 대형 모드입니다. 이게 이용자의 그 능동적인 반응보다는 그 설정된 그 구동 방식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이제 동작 구현을 해내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엔젤 로보틱스는 이제 이러한 이제 수동적인 동작 방식을 구현해내지는 않고 있고요.
이제 이용자의 그 능동적인 동작에 적절한 보조 힘을 이제 설정을 각 이제 골반과 무릎에 이제 설정을 통해서 좌우까지도 포함해서 설정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의 보행 시스템에 대한 토크값을 제공해 준다라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엑소 아틀레트 아시아 그 대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토크값을 각각 이제 관절마다 설정을 할 수 없고 이제 엔젤 로보틱스는 그런 이제 관절 설정에 대한 토크값을 각각 기입을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토크값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돼서 예를 들면 10%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값을 설정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정을 했을 때 그 반응들이 그 센서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오작동 이런 것들이 나지 않는가요, 지금? 오작동보다는 이제 그 설정에 대한 사실 토크값만 얘기를 했지만 입각 이제 보행에 대한 주기에 따라서 입각기와 그 유각기에 따른 토크값도 달라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설정에 대한 민감도가 각각의 그 옵션들이 더 이제 그 대형 모드보다는 다양하게 구현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거로 인해서 옵션 설정에 의해서 에러가 나왔던 적은 없었고요. 예, 다만 이제 로봇을 착용한 상태에서 이용자에게 적합하지 않는 그 모드로 이게 토크값으로 적용했을 때 조금 더 불편감을 좀 제공하거나 조금 더 이제 보행하는 그 자연스러운 동작이 구현되지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경험과 그 토크값의 조정을 계속적으로 담당자와 이용자 간에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좀 진행해야 되는 점들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외부로 만나면은 저희 엑소아틀레트 갖고도 능동 모드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보니까는 제 같은 거 토크값을 설정했을 때 그런 이제 그 친구가 움직였던 그 힘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 오작동이 나갔고 그런 부분을 진행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 그럼 마지막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이제 예를 들면 두 가지가 뭐 대상에 따라 다르잖아요. 성인이랑 아동용인데 그러면 예를 들면 선생님이 만약에 그 장비 두 개를 운용했을 때 어떤 장비가 좀 더 뒤에서 치료하는 치료사들한테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장비였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사실 이제 각각의 장비마다의 강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은 들어집니다. 이제 무언가 이제 어떤 기기가 더 좋은 장비다라고 이제 설명드리기는 사실 어렵고요. 다만 이제 치료사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경험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조금 더 능동적인 반응을 이제 나타내는 이제 그 민감도를 계속 나타내는 것이 그 반응을 살피고 그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분석하고 이후에 이제 전후 과정들을 비교할 때는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용자분들의 기능적인 수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민감도가 필요한 그리고 능동적인 반응들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동적인 모드의 대상자보다 조금 더 범용성이 적을 수 있습니다. 예, 수동적에 100% 의존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저는 범용성은 더 넓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본인의 기능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데 이거를 좀 보완하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지금의 이제 소형 웨어러블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딱 한 분의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자 용기 있는 분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문혜원 대리님 질문 좀 왠지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서 마이크 좀 네, 안녕하세요. 중앙사회복지관 문혜원입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스마트 홈 PT로 코트라스를 이용하는데 여기 대상자가 개별 인지치료 대기자고 하는데 혹시 이 코트라스를 이용할 때 제가 작업치료사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작업치료 대기자도 되게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혹시 이거를 인지치료 대기자로 이렇게 한정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은 작업 치료 대기자보다 인지 치료 대기자가 좀 더 많은 게 일단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업 치료사는 2명이 있는데 이제 특수교사는 1명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 순환이 더 정체가 되어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제 개별 인지 치료 대기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연락 주셔도 저희가 자세히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좀 순서입니다. 네, 특별히 긴 시간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이제 분들께서는 추후에 꼭 대면으로 만나 뵙게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온라인 송출은 지금 시간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